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로카와 이호코, 이 30년 경력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뇌과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. 네, 이 책에서 건진 핵심 정보들로 여러분의 뇌 잠재력을 한번 제대로 깨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죠. 좋습니다. 이게 뭐 단숨이 정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네.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성공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뇌 활용법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우리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,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, 그런 관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. 아, 그렇죠. 특히 이제 잠, 직감, 그리고 관계, 이 속에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,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잠 얘기가 진짜 흥미로웠어요. 우리가 그냥 쉴 때 뇌는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인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특히 그 해마라는 부분이 밤새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? 맞습니다. 낮 동안 우리가 막 겪고 배우잖아요. 그런 것들을 그냥 기억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 바꾸는 작업이 잠자는 동안, 특히 그 해마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요. 와.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. 멜라토닌이요. 네, 이게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, 이 시간이 멜라토닌 분비의 거의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자는 게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걸 넘어서 뇌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게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거죠. 그럼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것도 이것 때문이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 강한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.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아침 햇살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그날 밤 멜라토닌 분비랑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. 아침 9시 이전에 햇빛을 충분히 이렇게 쬐면 그로부터 한 15시간 정도 뒤에 뇌에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해요. 와, 그럼 아침에 해 뜨면 좀 나가서 햇볕 쬐는 습관, 이게 결국 밤잠의 질을 좋게 만들고 그게 또 다음날 뇌 기능까지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뇌과학적으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. 이야, 신기하네요. 그리고 아침 햇살은 그 기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도 늘리는데요. 이 세로토닌이 또 낮 동안 겪는 중요한 경험들에 약간 표식 같은 걸 남겨요. 표식이요? 네, 그래서 밤에 해마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. 결국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뇌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인 셈입니다. 와, 밤새 이렇게 뇌가 정보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, 근데 또 어떤 때는 막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다 싶은 직감,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면서요. 네네. 책에서 그 물리학자가 소설 속 새 울음소리 듣고 코크 개념 떠올렸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.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. 뇌과학적으로 봐도요, 직감을 담당하는 회로랑 논리적으로 막 증명하고 이런 회로가 달라요. 다른 거군요. 네.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 같은 게 바로 이런 직관적인 통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중요한 건 당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좀 어렵더라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그걸 무시하지 않는 태도,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. 이게 중요해요. 그 느낌. 그게 미래의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직감 같은 내면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는 또 다른 뇌의 작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그럼요. 그 책에서 나온 말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이 말이 관계에 의외로 좀 안 좋을 수 있다. 이 지적은 좀 놀랍더라고요. 네. 그게 핵심이 뭐냐면요.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알아차리는 배려에 있어요. 미리 알아차리는 거요? 네.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치 원래 그렸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죠.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계란 껍질 버리려고 딱 하는데 그걸 보고 그냥 조용히 쓰레기통 뚜껑을 싹 열어주는 아주 사소한 행동 같은 거예요. 네네. 근데 그 말했으면 했을 텐데 이 말이 왜 오해를 살 수 있냐면 듣는 사람 뇌는 이걸 약간 이제 나한테 미리 신경 쓸 노력은 안 하겠다는 건가? 이런 선언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단순히 말을 안 해서 서운하다 이게 아니라
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세심하게 보고 있지 않네?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다. 그 말이군요. 바로 그거요. 이게 저자가 말하는 그 레이디 퍼스트 정신의 진짜 의미? 그러니까 몸에 그냥 밴 듯한 자연스러운 배려랑 연결되는 거고요. 정확해요.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당신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항상 당신 편이다. 이런 아주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. 관계를 진짜 살리는 건 뭐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배려의 순간들이 쌓이는 거죠. 맞아요. 그런 순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관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표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손은 눈에 보이는 뇌다. 아, 네네. 손짓이나 뭐 악수하는 느낌만으로도 그 사람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성 같은 걸 알 수 있다.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? 네,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손의 움직임이라는 게 뇌 활동하고 아주 그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양손을 좀 균형 있게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서 좀 예술적인 재능이 두드러진다. 이런 경향이 관찰되기도 하고요. 오. 더 나아가서 손을 잡는 행위는 그냥 단순한 신체 접촉, 그 이상이에요. 서로의 감정 상태나 뭐 내면의 그런 미묘한 풍경까지 전달하는 아주 깊은 교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저자도 아들 손을 잡으면서 느꼈던 그런 지난 시간들, 감정의 교류,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힘을 강조하거든요. 와, 오늘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뇌를 최적화하는 법부터 또 직감의 가치,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세심한 배려, 그리고 손을 통한 깊은 교감까지 정말 뇌의 다채로운 모습을 들여다본 것 같네요. 네. 뇌가 가진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. 이걸 새삼 느끼게 돼요. 맞습니다. 우리 뇌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자신의 뇌를 조금 더 신뢰하고 그 힘을 일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요,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본다면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?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떤 멋진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